이른바 신해철법이라 불리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11월 말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이제 사망하거나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환자 가족이 의료 분쟁 조정을 원하면 병원이나 의사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가 한층 쉬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 현행법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피신청인인 의사 측, 병원 측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환자 측이 아무리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각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의사 측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환자 측에서 원하면은 이 조정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의사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환자 가운데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모든 의료 사고를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행법은 그 한정을 했습니다. 환자가 의료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의식 불명이 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 1급의 장애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한정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현행법과 똑같이 피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각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급 장애라는 게 굉장히 중증 장애 맞습니다. 아닙니까? 사지마비나 이런 하지마비든 중증 장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만약에 피해자들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신청했을 때 병원 측이 의사 측이 동의를 해야만이 이 조정 절차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망하거나 1급 장애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소송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군요. 이제 그 모든 그 환자가 사망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지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11월 30일 시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 장애를 얻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이 법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 법은 그 장래효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그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분쟁 조정이라는 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가서 중재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이제 중재원은 감정부와 조정부로 나뉘어서요. 이제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감정부에서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지 유무를 그 조사를 해서 감정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조정부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정 결정이 땅 나면 그럼 법적 효력이 법원하고 똑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조정을 하고 이제 자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조정부나 이런 데서 답을 내놨을 때요. 의사나 병원에서 우린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다 동의를 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환자 측이든 의사 측이든 조정 결과에 대해서 환자 측은 금액이 작다고 불만을 호소할 수 있고 의사 측은 나는 과실이 없다고 불만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이의를 하게 되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조정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 쪽에서는 피해자 단체 쪽에서는 이거 왜 이런 제도가 있냐. 결국 가더라도 의사나 병원이 마지막에 틀어버리면 결국 또 소송 가야 한다. 괜히 시간만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무의미한 이 조정 절차가 무의미한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적어도 감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서를 통해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유무와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환자 측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무의미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당연히 의료 전문가라면 주로 의사일 거 아닙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료인 위원장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검사 한 분 있고, 법률가 변호사 한 분 있고, 시민단체 한 분이 있어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에 속하나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정상이 악화된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아파서 왔는데 주사나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더 정상이 악화되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지연.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이 늦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암에 대한 오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 신청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굳이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먼저 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일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서민인 경우에 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하는 데는 너무 많이 걸리고 네.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이 조정이라는 절차의 장점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3개월, 4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반드시 어떤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네.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 조정 거기 신청해서 조정 그 과정에서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뭐 큰 돈 들어갈 일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일정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 의료 사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법의 시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을 잃었던 어머니 최은주 씨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지금도 의료 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얼마나 되신 겁니까? 네, 저희가 2014년 6월 19일 날 소송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만 2년이 넘었어요. 네. 5년째 소송을 이어오고 계신데 참 떠올리기도 힘든 아픈 기억이겠지만 저희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예강이가요, 병원에 네네. 갔던 날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4년 1월 23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갑자기 나가지고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 응급실 찾았다가 네. 요추천자 시술 중에 7시간 만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 예강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당시 만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요. 네네. 네. 병원에서 했던 처방이 어린 예강이에겐 적절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군요. 네네. 네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의심되었을 때 병원 네네. 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원 측에는 저희가 이제 의료사고라고 의심이 되는 게 저희가 네. 이제 평상시에 예강이가 잔병 치료도 없고 건강했었는데 네. 입원 당일에 빈혈로 3일만 입원하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내수막염이 유행이라고 요추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도 없이 발버둥 치는 예강이를 의사 간호사 4명이서 억지로 누르고 시술하다가 5번의 실패가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요추천자 시술은 새우등을 하고서 구부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자로 누운 상태로 시술을 하고 뼈에 걸려서 실패를 했고 네. 그 협진 의료서에서도 요추천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뒤늦게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자, 어머니 저희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강이가 9살에 2014년에 코피가 나서 병원을 갔는데 어머니가 네. 생각하시기에 방금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거 분명하게 의료사고다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게 입원 당시에 예강이 맥박수가 137회였었거든요. 맥박수가요? 네. 네네. 근데 의무 기록지에는 80회로 낮춰서 기재했었고 네. 수혈 시간도 4시간이 지나서 했는데 1시간이나 빠르게 되어 있었고 그 시간에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가 네. 수혈을 한 걸로 진료 기록을 조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나중에 의무 기록지랑 간호 기록지랑 그거를 다 일일이 조사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네.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의료 분쟁 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셨죠. 그건 왜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했으면 병원에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 당시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병원에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각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민사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디까지 왔습니까, 소송이? 지금 저희는 아직
민사소송을 진행한 지 만 2년이 넘었는데 1심 재판도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네네.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서 아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답변서 같은 게 늦어져서 그게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병원 쪽에 자 이런 어떤 답변서 같은 걸 좀 빨리빨리 하고 출석을 좀 정확히 하자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까? 그거는 하긴 하는데 하겠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뭐 답변서를 가지고 늦게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마냥 기다리고만 계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예. 그렇군요. 자 의료 소송을 하고 계신데 하시면서 환자 측 피해 환자 측에서 소송을 하기엔 참 이런 점이 어렵다 느끼신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아침에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 피해자가 환자가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민사소송을 진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1심 재판도 열리지 않았을 그 오랜 기간이 그 아직까지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지부진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피로에 말리는 그런 긴 싸움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소송으로 간 것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에서 실패했기 때문인데 직접 겪어보고 나시니까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겠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의료사고를 겪어놨는데 어디 하나에 그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힘든데도.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의료사고 얘기만 나오면 저희 숨이 막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은 조금 더 이제 억울하고 조금 더 아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예강 개정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었던 건데 다른 피해자들은 저희처럼 힘들지 않게 그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그 아픔을 덜어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어머니, 그 신해철법이 11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작 네. 예강의 사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좀 심경이 어떠세요? 근데 저희도 같은 그런 거를 받았으면은 네.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신해철법 예강입법이 개정된 데에는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30일이 우리 예강이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강이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서 뿌듯하고 빨리 그 의료분쟁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원래 이 법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기 전에 예강이법이라고 불렸다면서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이 예강이 어머니가 사고 원인을 알고 싶어서 네. 조정중재원에 이제 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각하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강이 어머님이 이걸 위해서 병원 앞에 가서 시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강이법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 환자 가족들과 병원과 의사 입장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모든 의료 사고를 자동으로 조정 전치를 한다는 것이 의료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중증 외상을 하거나 네. 또 응급실에 근무하거나 또 신경외과나 흉부외과처럼 환자를 보면 사망이나 이런 뭐 중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좀 특수한 네. 진료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법에 보면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조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환자 측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량에 규정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의료인 측도 이 조정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조정 절차 개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항변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 입장을 보면은 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의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그러면 또 누가 하나는 위험한 수술을 하겠느냐. 네네, 의료계 그렇죠. 입장은 이렇거든요. 의료계는 것이다. 항상 이제 저희가 입증 책임 전환할 때도 뭐 소극 진료, 뭐 방어 진료, 면허적 반납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일반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수 과목의 그 진료 그런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네. 중증 외상 같은 그런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서 자기들이 원할 때는 조정으로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제도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조정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상담 건수는 아마 그
중재원의 경우 2015년에 아마 한 4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4만 건요? 상담 건수. 네. 이 중에 신청이 한 1,700여 건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조정이 개시된 거는 700건이 안 돼서 채 50%, 절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신청을 하면 한 4건 정도를 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정이 개시가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정 성공률은 크게 어떻게 보면 조정 성공률은 90% 정도로 높지만은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라는 것이 의사의 과실을 알아내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승소율도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어떤 일반적인 통계는 지금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 소송을 했을 때 모든 게 판결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 이렇게 네네.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다, 환자가 무언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좀 진상을 알고 싶어요. 그럼 의료 기록을 다 열람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합니까? 현행법적으로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를 요청을 하면 네.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서 그 열람 복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장 전부 다 없이도. 모든 사실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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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이제 예강의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소송하고 있는데 자료도 잘 안 내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낸다기보다는 이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진료 기록에 보면 또 부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네. 사고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 기록 감정을 하더라도 소송 네. 절차에서 감정 해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의사가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사가 혹시 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 손해배상법에서 불법행위에서 이제 고의가실을 주장하는 자가 네. 피해자가 그 고의가실을 의사 측의 고의가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환자 가족은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호인을 대동해서 하게 될 텐데 네. 앞서 예강의 어머님도 그러셨지만 지금 2014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 1심도 못 갔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의료기관에게 이 진료기록을 보내서 과실이 있는지 유무를 감정을 하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료기록 감정 해신이 즉각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바쁩니다. 바쁘고 이 진료기록 감정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네. 뭐 진료하고 학회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해신이 법원으로 가는 데는 뭐 심한 경우에는요 6개월, 1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 절차가 많이 지연됩니다. 그걸 자문해주고 잘했다 잘못했다 의견을 내주시는 교수님과 그 상대 소송 당사자인 의사가 이 의견을 어느 대학병원에 어느 교수님, 어느 과장님 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네. 그럼 아무래도 동업자끼리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재는 개편이다,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을 많이 적용을 하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촉탁된 감정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런 양심이나 소견을 저희들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땐 피해자 가족들에게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점을 유념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그걸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진료기록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뭔가를 숨기고 싶어하는 과실이 있으면 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손을 댈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충동적인 수술을 하고 나서 잘못된 케이스에서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서 네. 사법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고 이후에 즉시 진료기록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빠짐이 없이 중요한 진료기록부가 빠지고 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료기록부 일체를 요구를 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더 이상 추가적인 진료기록부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받으면 네.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상담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네. 물론 우리가 제도 개선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사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피해 환자분들은 뭐 물론이고요. 네. 네. 현장에서 가장 불합리하다 느끼시는 점들 또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이 진료기록에 의료인이 그 의료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면 사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사고 난 원인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는다는 것도 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잘못이 있을 때 의사들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자신의 어떤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이걸 사후 조작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네. 삭제하는 이런 행위를 좀 하지 않도록 그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각됐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측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아예 그런 진료기록부를 수정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인재 변호사와 함께 신해철법 시행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